네, 좀. 저희 시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저희 디풀이 그 강남 뷰백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 중에 가실 분 계신가요 혹시? 투표 안 하신 분들 중에 가실 분? 저요. 오케이. 또 없으신가요? 대현이 오케이. 네, 오늘은 공지 없어가지고 바로 끝나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발표하실 때 오늘 마이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마 그냥 여기 올려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까요? 근데 키면 화면이 너무 안 보이죠. 아, 키면 화면이 없어요. 그러면 화면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화면 좀 그럼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 6주차 세션 Iterative Methods for Solving Linear System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여름방학 세션 4조 김민주, 이상윤, 조수연입니다. 이제 1부에서는 리니어 시스템의 해법 중에서 비교적으로 쉬운 클래시컬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이어서 상윤님이 저희가 5주차 세션에서 배웠던 크릴로프 सब스페이스를 이용한 크릴로프 메소드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이제 지난주 세션에서는 저희가 아이젠밸류를 구하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주차에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이터레이티브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앞서 초반부 세션에서 저희가 LU, 숄레스키, QR 팩토라이제이션과 같이 이제 리니어 시스템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방법들은 안정적이고 정확한 해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단계에서 그 계산 비용이 커져서 비효율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만 필요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이 방법은 이제 실제 해 X로 수렴하는 XK 시퀀스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보면 이제 행렬 A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다이렉트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의 계산 비용이 큰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한 AX의 계산이 용이할 때 사용하는 클래시컬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래시컬 이터레이션 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행렬 A를 M이랑 M 두 개의 행렬로 스플리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M은 넌싱귤러한 매트릭스가 돼야 되고 이제 M 자리에 M-N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보면
우리는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x는 fx를 만족시키는 픽스드 포인트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픽스드 포인트 프로블럼의 해를 찾기 위해서 이 시퀀스가 수렴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스플리팅 메소드의 업데이트 룰을 살펴보면 이 식과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초기값을 0벡터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룰을 사용했을 때 업데이트 룰을 사용했을 때 이 시퀀스가 수렴할 때 그 해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시퀀스가 언제 수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그 k번째 에러 텀을 다음과 같이 놓으면 이제 이 k 플러스 1이 이 k번째 에러에다가 m의 역행렬 곱하기 n을 곱한 것과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k는 이의 첫 번째 에러 텀에 m의 역행렬 곱하기 n의 k제곱을 곱한 식의 형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성질에 따라서 컨버전스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얘를 이터레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이제 행렬 G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 컨버지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시오럼 7.1을 보시면 스플리팅 메소드가 컨버지 하는 것이 이제 이 이터레이션 매트릭스 G의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1보다 작은 것과 동치가 된다는 것이 시오럼 7.1의 내용입니다. 즉 이제 고유값의 크기의 최대치가 1보다 모든 고유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면 되는 것이고, 먼저 이쪽 방향 증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로가 1 이상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컨버지 하지 않는다. 즉 컨버지 하지 않는 초기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만족하면 이제 절대값 람다 고유값의 절대값이 1 이상이 되는 고유값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어떤 벡터 v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값을 그 실제 해 x 더하기 여기 있는 이 b벡터로 설정을 하게 되면 k번째 에러 텀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이 식에 따라서 k번째 에러 텀이 람다 k승 곱하기 v로 정리가 되는데, 얘의 절대값이 1 이상이었으니까 k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에러가 0으로 수렴하지 않아서 무조건 이러한 초기값에 대해서는 컨버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반대로 만약에 이 로 g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무조건 모든 초기값에 대해서 이 시퀀스가 수렴한다는 것에 대해 보이려면 이제 k번째 에러 텀이 이와 같이 정리되는 k번째 에러 텀이 k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 이제 행렬 G에 대해서 로 G가 1보다 작을 때, 즉 이제 임의의 양의 입실론보다 1-로 G의 값이 클 때 다음과 같은 서브 멀티플리케이티브 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제 서브 멀티플리케이티브 하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션 매트릭스 G의 K승이 다음 식과 같이 정리가 되고, 얘가 1보다 작았으니까 이 식 역시 1보다 작아져서 K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수렴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플리팅 메소드에서 M이랑 N 행렬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MG는 D라는 리니어 시스템이 풀기 쉬운 형태로 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살펴볼 메소드에서는 M이랑 N이 다이아고널 또는 로어 또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를 가지면 이 리니어 시스템을 풀기 쉽고, 또 앞에서 살펴본 컨버전스 측면에서는 이 이터레이션 매트릭스의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1보다 작아지도록 M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부에서는 이 클래시컬 이터레이션의 세 가지 방법인 야코비랑 가우스 사이덜 그리고 SOR 메소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볼 내용이 야코비 메소드인데 이 야코비 이터레이션은 행렬 A에서 M을 이 대각 원소들 그리고 N을 대각 원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 스플리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플리팅 메소드 업데이트 룰에 M과 N 자리에 각각 식을 대입해서 업데이트 룰을 구해주면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 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렬 베이스드 식은 이와 같고 각각의 엘레멘트 베이스드 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k 플러스 1번째 업데이트된 x 값을 구하려면 이 i번째 대각 원소 분의 1에서 b 빼기 나머지 대각 원소들을 제외한 i번째 행의 나머지 원소들의 k번째 값을 곱해주는 애들의 시그마 값을 빼주는 것으로 우리가 k 플러스 1번째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야코비 메소드의 수렴 조건을 보면 이제 A가 스트릭틀리 다이어고널 도미넌트 할 때, 즉 대각 원소들이 도미넌트 할 때 모든 초기값 x0에 대해서 이 이터레이션이 해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오럼의 증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브책 챕터 2에 나오는 게르시고린 정리를 통해서 보일 수가 있는데 옆에서 이 시오럼을 보시면 이 정리는 이제 고유값의 근사치에 대한 정리로 어떤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각각의 i개 행에 대해서 그 i번째 대각 원소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을 그 행의 나머지 원소들의 절대값의 합을 반지름으로 갖는 디스크를 우리가 게르시고린 디스크라고 하는데 행렬의 모든 고유값이 이 디스크 중에 하나 안에 속한다는 것이 게르시고린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코비 메소드에서 이터레이션 매트릭스 G를 구해주면 이제 여기서 대각 원소들이 모두 0이기 때문에 모든 디스크의 중심이 이제 원점이 되고 게르시고린 디스크의 반지름이 1보다 작은 게 이제 A가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이 디스크의 모든 반지름이 1보다 작은 것이랑 이 행렬의 대각 원소들이 도미넌트 한 거랑 동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행렬 A가 A의 대각 원소들이 도미넌트 할 때 수렴성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야코비 메소드의 예시를 살펴보게 될 텐데 다음과 같은 A랑 B를 갖는 리니어 이쿠에이션을 풀 때 만약 초기값을 이 벡터로 잡으면 x1 값은 이 엘레멘트 베이스 포뮬라를 보시면 되는데 이 대각 원소분의 1에다가 b 빼기 1 곱하기 나머지 원소 그리고 여기도 대각 원소분의 1 b 빼기 나머지 원소 곱하기 전 xk의 값을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은 수렴하는 해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코드는 이제 이 똑같은 이퀘이션에 대해서 초기값을 0벡터로 설정했을 때의 코드를 돌린 것인데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야코비 메소드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고 이제 값이 수렴하게 되는 순간 수렴하게 되면은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와 같이 원하는 오차 범위를 설정하면 이 언제까지 이 이터레이션을 할지를 정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4승을 오차 범위로 설정하면 22번 만에 솔루션을 근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 예시와 같이 그 대각 원소들이 도미넌트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초기값을 설정하더라도 시퀀스가 수렴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얘도 같은 방법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이제 23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수렴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1, 2, 마이너스 1, 1이라는 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배울 메소드가 가우스-사이달 메소드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M이라는 행렬을 대각원소들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각원소들이랑 대각원소 아래에 있는 행렬들까지 모두 포함한 거를 M으로 넣어주고 나머지 상삼각 행렬 부분의 원소들을 N으로 설정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M 행렬에다가 정보를 더 넣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가우스-세이달 이터레이션의 업데이트 룰 또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매트릭스 베이스드 포뮬라랑 엘레멘트 베이스드 포뮬라는 다음과 같고 이제 앞에서 배운 야코비 메소드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대각원소보다 앞에 있는 행렬은 xk번째 업데이트 된 값을 가져오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그 이전 k번째 그 원소들을 가져와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그 야코비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든 원소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 업데이트 된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우스-사이달 메소드의 수렴 조건을 보면 행렬 A가 SPD일 때 모든 초기값에 대해서 수렴성이 보장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우스홀더 존 티어럼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티어럼을 보시면 어떤 A라는 행렬이랑 A-B-B 트랜스포즈 얘네 둘 다 SPD가 되면은 이렇게 정의된 행렬 H에 대해서 H의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1보다 작아진다는 것이 이 티어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티어럼을 사용해서 이 가우스-세이들 메소드의 A 자리에 D-1-U 그리고 B 자리에 -U를 넣어주면 A랑 A-B-B 트랜스포즈가 모두 SPD가 되고 이제 H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H 행렬이 -G랑 똑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티어럼 7.3에 의해서 H의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1보다 작아져서 아까 7.1에서 본 것과 같이 모든 초기값에 대해서 컨버전스가 보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시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러한 A랑 B를 갖는 리니어 이퀘이션의 해를 한번 구해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초기값을 1, 1로 설정하면 아까와의 차이점이 이 첫 번째 업데이트 값의 두 번째 원소를 구할 때 이 자리에 오는 애를 x0에서 전 이터레이션 값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업데이트 된 값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 시퀀스를 반복하면 이제 이 다섯 번째 이터레이션부터 실제 해에 수렴하는 값을 얻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초기값 0벡터로 잡아서 코드를 돌리면 이제 코드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야코비 메소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10번째 이터레이션까지 돌렸을 때 에러가 10의 -8승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우스-세이달 메소드의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시퀀스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인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렴하지 않는 초기값을 잡아서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행렬 A가 SPD도 아니고 이제 대각 원소들이 도미넌트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초기값에 대해서 수렴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초기값을 설정해주게 되면 지금 100번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점점 에러가 커지는 형태, 점점 시퀀스가 발산하는 형태를 보여서 가우스 세이들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수렴하는 해를 갖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해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클래시컬 이터레이션이 SOR 메소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터레이션 메소드에서 원하는 것은 이 컨버전스뿐만 아니라 이제 빠른 수렴을 원하는 것인데 이제 이 빠른 수렴을 위해서 오메가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한 방법이고 이는 가우스 사이덜 메소드를 변형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가우스 세이덜 이터레이션 업데이트 룰을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은데 이제 얘를 K번째 값에서 K 플러스 1번째 값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델타 값이 이 식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델타 값을 오메가라는 릴렉세이션 파라미터로 스케일링을 한 것이 SOR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오메가 값은 0과 2 사이의 값으로 설정을 하고 만약에 오메가가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면 가우스 세이들 메소드에 의해서 코렉션을 좀 작게 잡아준 게 되는 거고 2에 가까우면 그 코렉션을 더 증폭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절한 오메가 값을 고르게 되면 빠른 수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스플리팅 메소드에서 M이랑 N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갖게 되고 이제 이터레이션 업데이트 룰을 보시면 이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터레이션 매트릭스 M의 역행렬 곱하기 N을 구해주면 G는 이 식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SOR 메소드도 언제 컨버지 하는지를 볼 텐데 먼저 이 시어럼 7.5를 먼저 보시면 SOR 메소드에서는 이 오메가 값이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질 때만 컨버지하고 만약에 그 이외의 값을 갖게 되면 컨버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시어럼 7.5의 내용이고 먼저 이 1번 풀프를 보시면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위에서 이 정리된 G를 가져와 주면 G의 디터미넌트는 이 식과 다음 식과 같고 정리를 해주면 1-오메가의 n승이 되는데 우리 디터미넌트는 모든 고유값의 곱이 되기도 하니까 이제 고유값 절대값의 맥시멈 G의 고유값의 절대값의 맥시멈 즉 G의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1-오메가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1-오메가가 1 이상이 되면 컨버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오메가가 0과 2 사이의 값을 갖지 않게 된다면 컨버지하지 않는 경우가 무조건 존재하게 되고 이제 오메가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질 때 갖고 A가 SPD일 때는 무조건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보이려면 그 가우스 세이들 메소드 컨버전스 증명할 때 썼던 하우스홀더 존 티어럼을 다시 가져와서 A 자리에다가 이 행렬을 넣고 B 자리에 이 행렬을 대입해주게 되면 그 H라는 행렬이 이 SOR 메소드의 이터레이션 매트릭스와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1보다 작아져서 무조건 수렴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오메가 값을 가져야지 더 빨리 수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티어럼 7.1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EK가 이 식이었으니까 이 로우 G의 값이 1보다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더 컨버전시 레이트가 더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옵티멀 오메가 값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이터레이션 매트릭스의 스펙트럴 레디어스를 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데, 특정한 가정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그 각 앞에서 배운 그 세 가지 메소드의 컨버전스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A를 D-L-U로 스플릿 해줬었는데, 이제 A를 이와 같은 형태로 스플릿 해주게 되면, 그 세 가지 방법의 이터레이션 매트릭스 G가 여기 있는 L이랑 U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orem 7.6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모든 알파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알파 L 더하기 알파분의 1 U랑 그 야코비 메소드의 이터레이션 매트릭스인 L 플러스 U의 아이젠 밸류가 모두 다 동치라는 가정 하에서 이 SOR 메소드의 고유값 람다에 대해서 이 식이 야코비 메소드의 고유값이 된다는 것이 theorem 7.6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오메가 자리에 1을 넣은 게 가우스 세이덜 메소드니까 1을 대입해보면 이 식이 루트 람다가 돼서 이 어썸션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 세이덜 메소드가 야코비 메소드에 비해서 그 절반 횟수만의 그 컨버전스에 도달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옵티멀한 오메가 값을 어떻게 갖는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오메가 값을 설정해주면 옵티멀 값을 갖게 되고 이때의 SOR 메소드의 스펙트럴 레디어스랑 야코비 메소드와의 관계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고 즉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SOR 수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터레이션 횟수를 n이라고 놓게 되면 SOR 메소드에서의 n 값이 2루트 2분의 루트 야코비 메소드에서의 n으로 정리가 돼서 이제 옵티멀 오메가 값을 잡게 되면 SOR 메소드의 컨버전스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R 메소드에서의 이그젬플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얘도 이제 SPD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초기값을 잡아도 수렴성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식이 SOR 메소드의 업데이트 룰입니다. 얘만 가졌을 때가 그 가우스 세이덜 메소드의 업데이트 룰이었는데 여기다가 릴렉세이션 파라미터 오메가를 추가하면은 업데이트 룰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초기 값을 0벡터로 설정해서 계산을 해주면 해서 업데이트를 시켰을 때 실제 해 1, 2, 마이너스 2에 빨리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릴렉세이션 팩터를 0.5로 잡아서 이터레이션을 돌려주면 38번 만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 안으로 그 에러가 10의 마이너스 8승 오차 이내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두 번째 이그젬플의 경우는 A가 4x4 매트릭스인 경우인데 얘는 이제 SPD 형태는 아니지만 0벡터를 초기값으로 가졌을 때 SOR 메소드로 수렴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오메가 값을 0.5로 잡아서 SOR 메소드를 적용시키면 38번 만에 원하는 오차 범위 안에 수렴하는 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클래시컬 이터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고 2부에서는 크릴로프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을 물어봤는데 그 다른 거 아니고 다이고널리 도미넌트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건데 그러니까 그 이행 이열에 있는 대각 성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행에 있는 비대각 성분들의 절대값의 합 더하기 이열에 있는 비대각 성분의 절대값의 합 그거 다 합친 것보다 그 대각 성분에 있는 걔가 절대값이 더 크다 그게 맞나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행에 대해서. 절대값 합수로 하는 거. 네네. 그게 이제 모든 대각 성분들에 대해서 그게 다 네네. 모든. 적용을 할 때 그 행렬이 이제 다이고널 도미넌트라고 하는 네. 거였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1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발표를 맡게 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2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크릴로프 메소드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크릴로프 메소드란 전에 배웠던 이 크릴로프 सब스페이스에 있는 이 안에 들어가는 x를 예상되는 해로 추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해를 구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 1차 크릴로프 스페이스 처음 1차 크릴로프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B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뭐 X는 첫 번째 X는 뭐 B에 대한 어떤 선형 결합이 된 식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간다면은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돼서 두 번째 X는 뭐 B의 어떤 결합이랑 뭐 AB의 결합이랑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넓은 키를로프 서페이스를 쓰면은 그만큼 더 다양한 벡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정확한 해를 찾아보겠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클로프 메소드의 대표적인 예시로 GMLS랑 CG 방법이 있는데 먼저 GMLS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GMLS는 이 잔차라는 이 레지듀얼이 최소화하는 x를 킬러노프 서브스페이스 안에서 찾겠다는 것인데 이때 잔차는 이 ax-b에서 x 자리에 추정한 x를 넣은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x를 xn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xn은 크릴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는 x입니다. 그래서 이 GMLS의 경우 이름에 제너럴라이즈드라는 말이 들어가듯이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논싱귤러하기만 하면은 적용이 돼서 되게 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계산 과정이 조금 많아서 계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LS의 식을 한번 보자면은 이 잔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니까 이 잔차에 대해서 식 정리 먼저 해줄 건데 일단 xn을 결국은 크릴로프 서브스페이스 안에서 찾을 거니까 크릴로프 서브스페이스에서 이 각 벡터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표현하는 개수 느낌의 벡터 하나만 붙여줘서 이런 식으로 x를 쓸 수가 있습니다. x를 kn 곱하기 c로 쓸 수 있고 그거를 나아가서 이 qn이
이 클로프 सब스페이스의 오소노마란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어쨌든 클로프 공간 안에만 있는 벡터들을 써서 어떻게 나왔는지만 표현하면 되니까 그거를 이왕이면은 오소노마라는 걸로 표현하면은 계산식이 더 쉬워지지 않겠냐 해서 qn 곱하기 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노마란 벡터랑 각 벡터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y라는 벡터를 붙여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전에 아놀드 이터레이션에서 했던 것처럼 아놀드 이터레이션에서 AQN은 QN 플러스 1 HN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었는데 이 행렬을 그대로 갖다 써서 AQN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이제 책에서는 이거 앞에 있는 항이랑 뒤에 있는 항 모두 플레로프 서브스페이스 안에 있는 항들이고 또 qn 플러스 1이 유니터리한 행렬이니까 양변에 qn 플러스 1의 스타를 곱해줘도 노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노문 그대로니까 더 식을 간단하게 노문 유지하면서 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걸 곱해줄 거고 그렇게 만든 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qn 플러스 1이 사라지고 뒤에 여기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항을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GM레스는 여기 있는 이 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진행 과정을 좀 더 보자면은 일단 먼저 Q1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HN을 아놀드 이터레이션을 써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한 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봐서 지금 HN 만들어냈고 B는 원래 알고 있었고 이것도 원래 아는 거니까 Y만 구하면 돼서 이 놈을 최소화하는 Y를 찾을 겁니다. 저 식에서. 그러니까 저기서는 그냥 어,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생각해서 풀면 되고 그렇게 해서 구한 Y를 통해 XN을 만들어 줄 겁니다. 위에서 정의했듯이 저 A의 XN 부분에 지금 여기 QN 곱하기 Y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 3, 4를 계속해서 반복해 줄 겁니다. X 만들어지고 또 아놀드 이터레이션 써서 HN 한 칸 더 늘리고 그 한 칸 더 늘어난 거에 Y 구하고 다시 X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게 GM레스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M레스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베리언스 프로퍼티라고 해서 식의 어떤 스케일링을 했을 때 단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고 B도 어떤 상수, 같은 상수를 곱했을 때 잔차도 같이 이렇게 변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A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B도 앞에 U를 곱해주면은 잔차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베리언스 프로퍼티였고 두 번째로는 컨버전스에 대한 프로퍼티인데 일단 얘는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할수록 오차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최소 감소하거나 아니면 같거나. 그래서 일단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 이게 수렴한 게 아닌 이상 이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M 스텝 이전에 무조건 수렴은 한다고 합니다. 얘가 감소하다가 M 스텝 이전에 무조건 수렴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M은 지금 AX는 B에서 A가 M 곱하기 M 행렬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M입니다. 스텝이 되기 전에는 무조건 수렴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이 컨버전스가 이 A의 아이겐 밸류들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는데 음,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이겐 밸류의 위치고 음, 음, 뒤에 있는 게 컨버전스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겐 밸류들이 이렇게 잘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컨버전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아래 그림처럼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좀 퍼져 있어서 중심이랑 이렇게 멀어지고 좀 우리도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컨버전스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 넘버나 그런 거보다도 컨디션 넘버나 뭐 고유값의 순전한 크기 그런 것보다도 이 고유값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컨버전스 레이트의 차이가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GM레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주교재는 이제 먼저 이 CG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성질을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식을 그대로 갖다 써서 증명을 했는데 이 다브책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모른다 치고 유도를 해가지고 처음에 배우기엔 다브책이 좋을 것 같아서 다브책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G를 진행하는데 좀 용어들이 필요가 한데 일단 CG는 SPD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대칭 행렬이고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일 때만 가능한데 얘는 이제 증명을 유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정을 깔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QK는 앞에서 말했듯이 키릴로프 스페이스의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들을 모아놓은 행렬이고 XK는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지정하면서 하는 앞에 뒤에 4번 레지듀얼도 똑같이 앞에 GMS랑 같은 A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A 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놈 밑에 조그맣게 A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X 트랜스포트 A, X 이렇게 쓰거나 혹은 또 루트가 보기 싫어서 그냥 제곱해서 X 트랜스포트 A, X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위에 저 주교재는 저 A놈을 그대로 쓰는데 가부책은 레지듀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 레지듀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최소화해야 될 거는 이거를 최소화해서 좀 XK를 X에다가 가까이 붙여야 되는 건데 그거를 최소화하는 거나 이렇게 레지듀얼의 A 인버스 놈을 최소화하는 거나 똑같다고 해서 이제 요 레지듀얼의 A 인버스 놈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저 레지듀얼의 A 인버스 놈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식을 전개를 해 보니까 얘를 최소화하는 거나 이 레지듀얼을 클로프 스페이스랑 직교하게 만드는 거나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얘를 최소화하는 것보다 저거를 직교하도록 레지듀얼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명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 레지듀얼의 놈의 정의대로 펼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지수는 y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은 얘 날라가고 이 마이너스 2qk의 트랜스포트 b 플러스 2qk의 ta qk y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묶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이 마치 qk랑 저 b-aqky를 내적을 한 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레지듀얼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클리로프 스페이스의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결국은 이걸 최소화한 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오소고날 하도록 레지듀얼을 클리로프 스페이스랑 오소고날 하도록 만드는 거랑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X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X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하기 전에 앞서서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A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어떤 W랑 Z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가 가운데 A 껴서 A놈이랑 비슷한 형태로 이게 0이 되면은 이거를 W와 Z가 서로 A 컨주게이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써서 이제 C주에서 search direc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벡터가 나올 건데 이 search direction들이 서로 A 컨주게이트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search direction이라는 애는 이제 해를 찾아가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해에서 그 다음 해에서 이전 해를 뺐을 때 그 벡터를 얘기를 해서 그걸로 정의를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양변에 A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때 우변에서 B를 빼주고 더해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얘네들이 잔차 두 개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A 델타 XK라는 이식을 잔차들에 대한 차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잔차도 크릴로프 스페이스의 오소고나라고 얘도 오소고나 하니까 결국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요 A 델타 XK도 크릴로프 스페이스의 오소고나를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어떤 다른 L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델타 XL도 이렇게 정의가 될 건데 얘가 크릴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고 처음 정의가 X는 크릴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애도 크릴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니까 이 델타 X라는 애는 크릴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A 델타 XK는 크릴로프 스페이스에 오소고나한 애였고 이 옆에 있는 얘는 크릴로프 스페이스에 속한 애니까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개가 직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 식을 쓴 게 요겁니다. 식을 조금만 풀어서 쓰자면 이거랑 요거를 직교를 할 건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때 A가 맨 처음에 CG는 시메트릭한 성질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A로 바꿀 수 있어서 이 두 개가 A 컨주게이트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인 이 A 컨주게이트가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이 A 컨주게이트의 식을 보면은 이 A를 이렇게 W랑 Z에 반 나눠서 하나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라는 행렬을 곱해서 변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W랑 Z가 원래 이렇게 있는 어떤 공간에서 이 좌표 전체를 A의 2분의 1제곱을 곱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은 그때 생기는 두 벡터들은 서로 수직하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W랑 Z가 A 컨주게이트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개념을 썼냐면은 이전 좌표에서는 이렇게 수직이 아니어서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얘를 저걸 곱해줌으로써 수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쭉쭉 즉 최적의 루트로 익젝트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A 컨주게이트 개념을 끼워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컨주게이트 개념을 어떻게 써서 CG를 사용을 할 건지를 볼 건데 사실 이 CG의 이름에 있듯이 얘는 그 GDM 메소드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GDM은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마냥 감소하는 쪽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한 번 꺾일 때마다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이 두 번 나오면은 계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좀 이런 현상을 막고자 그냥 한 번에 쭉 가고 쭉 가고 수직으로 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한 번에 쭉 가고 쭉 가면은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완이 된 게 CG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갈지 그 옵티멀 X의 자리를 알아야지 여기 어떻게 갈지를 아니까 그래서 옵티멀 X를 모르면은 이 방법은 또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CG는 이러한 이렇게 한 번에 쭉쭉 가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되 옵티멀 X를 모르고서도
저 거리를 알 수 있게, 이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서 진행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 네, 옵티멀 x를 모르고도 저렇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이제 왜 A 컨주게이트라는 개념이 나왔는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서치 디렉션이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뭐 x k 빼기 x 하고 x,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타낸 거여서 제대로 된 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성립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이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x들 때문에 옵티멀 x를 알아야 한다는 단점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a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ax k 빼기 ax 이런 식으로 되고, 이 ax를 b라는 걸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a랑 b라는 값은 알고 있는데, a를 곱함으로써 이제 x를 몰라도 그냥 저걸 통째로 b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x를 몰라도 저 거리를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멀 x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법론을 써야 되기 때문에 a를 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a 컨주게이트라는 개념을 끼워 넣어서 그레디언트를 해석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서치 디렉션은 앞에서는 델타 x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나오는 식에서는 얘를 pk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하는 서치 디렉션은 저 p에 대한 내용이고, p는 그냥 저 디렉션의 방향만 갖고 있는 애입니다. 크기는 1인체 방향만 갖고 있는 애고, 또 뮤k는 그 방향대로 얼마나 갈 건지, 저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뮤k를 이제 스텝 사이즈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x는 앞으로 거의 안 나올 거고, 뮤k랑 p만 써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망의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을 한번 유도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p를 사용해서 x를 업데이트하는 식을 찾을 거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일 거지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r을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p와 r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p도 업데이트를 할 거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식들을 모두 p랑 어떤 상수 뮤, 타우 이 세 가지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를 먼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p랑 뮤랑 타우가 어떻게 생긴 애였는지를 찾을 겁니다. 자, 우선 p를 사용해서 x를 업데이트하는 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설치 디렉션의 정의에서도 나오는데, 아까 이 xk라는 애를 uk 플러스 1, p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근데 이 사실 델타 xk라는 애의 정의가 xk 플러스 1 빼기 xk 이거였으니까, xk 플러스 1은 그냥 저 xk를 넘겨주기만 하면은 쉽게 업데이트 되는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1-1에서는 이제 r을 업데이트하는 식을 찾을 건데, 이거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a를 곱하고 뭐 b를 뭐 더하고 빼주고 해서 a 델타 x를 얘를 이 잔차들의 차로 표현하는 변형이 있었죠. 이 변형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번에도 rk 플러스만 남기고 넘겨주면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 델타 x만 저
pk식으로 고쳐주게 되면은 rk 플러스 1은 r의 k 빼기 뮤 k 플러스 1 하고 a pk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x랑 r에 업데이트하는 식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P와 R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P를 업데이트하는 식을 찾는 겁니다. 그 P를 업데이트하는 식을 찾기 위해서는 좀 서치 디렉션에 몇 가지 성질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서치 디렉션들을 모아놓으면은 걔네들은 크릴로프 스페이스를 스팬을 하고 레지더들도 똑같이 크릴로프 스페이스를 스팬한다는 성질입니다. 증명은 생략을 하고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서치 디렉션들끼리는 수직이라는 성질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수직으로 최적의 루트를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치 디렉션이 다 수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치 디렉션이랑 레지듀얼이 서로 A 컨주게이트 하다는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넘기고 3번만 잠깐 왜 쟤네들이 컨주게이트는 한지 보자면은 우선 델타 x의 L-1 얘가 아까 정의에 따라서 킬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첫 번째 식, 이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P들은 다 킬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팬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L번째 서치 디렉션은 L번째 킬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킬로프 스페이스가 B, A, B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A의 L-1제곱 B 이렇게까지 있는 앤데 이거의 전체에다가 A를 곱해버리게 되면은 얘는 AB, A제곱 B 쭉쭉쭉쭉 해서 A의 L, B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는 결국 L 플러스 1번째 클리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맨 처음에 이 레지듀얼이 클리로프 스페이스에 오소고나를 하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으니까 얘는 이 크릴로프 스페이스 안에 오소고날한 이 레지듀얼이랑 크릴로프 스페이스 안에 있는 A의 PL제곱이라는 애는 서로 직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얘네들 내적하는 식을 세워보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내적했을 때, 두 개가 A 컨주게이트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L이 K-1보다 작을 때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질들을 알았으니까 P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퍼리티 1, 그러니까 서치 디렉션들이 클리로프 스페이스를 스팬하고 레지듀얼도 클리로프 스페이스를 스팬을 하니까 사실은 두 개의 스팬이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레지듀얼을 서치 디렉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형 결합의 형태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요 대각 원소들은 사실 1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그냥 노음은 안 중요하고 방향만 중요하니까 그냥 얘네를 1로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얘네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각 원소를 1로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어퍼 트라이앵글러한 형태가 바이 다이어고널한 형태인데 저 마지막 성질 설치 디렉션이랑 레지듀얼이 A 컨주게이트 한다는 성질을 쓰면은
pk 이렇게 되고 지금 두 개의 스팬이 같았으니까 저 레지듀얼을 설치 디렉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1, P1 쭉쭉쭉쭉 해서 PK 플러스 1까지 개수가 1인 마지막 칸까지. 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가운데 A를 끼고 K번째 설치 디렉션이랑 첫 번째 설치 디렉션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형태인데 설치 디렉션들끼리 다 A 컨주게이트 하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0이 될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법칙 적용하면 다 0이 될 거고 결국 살아남는 거는 두 개가 같았던 경우만. 그래서 K번째 경우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요거랑 AK, EK. 요 경우만 살아남고 이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맨 처음에 CG를 가정할 때 얘가 시미트릭하다는 성질 말고도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성질도 있었는데 그 성질을 쓰면은 얘가 0보다 항상 커서 이 뒤에 있는 항은 0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수 AK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잘못 썼는데 아까 증명했던 성질 중에서 이렇게 0을 만드는 성질이 요 L번째가 K-1보다 작다는 성질이 있으니까 K번째 원소 위로는 K번째랑 하나 빼고 그 위로는 다 0이 된다는 거. 그 성질을 사용을 해서 요 부분이 다 0이 돼버리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식이 사실은 바이다이어고널한 형태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RK, K번째 열을 구했을 때 K번째 열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항만 나왔고 P 다음 게 나왔으니까 얘를 업데이트한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냥 PK 플러스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주면은 P를 업데이트하는 식도 찾은 겁니다. 그래서 P를 업데이트하는 식은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기는 그냥 타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구하는 과정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업데이트된 식에서 이 파란색으로 된 애를 곱해줄 거고 그렇게 곱하게 되면은 곱해서 뭐 넘기고 나누고 하면은 이렇게 타우에 대한 식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 딕션도 찾았고 타우도 찾았으니까 남은 거는 뮤밖에 없을 건데 뮤를 한번 또 구해보겠습니다. CG 알고리즘이 칸이 5개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델타 X의 정의로 가서 델타 X가 뮤 K 곱하기 PK라는 이런 식이 있었고 이거를 뭐 A 곱하고 B 빼고 더하고 해서 단차들을 차로 나타내는 변형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변형한 식에서 이 PK 플러스 1의 트랜스포트를 곱해줄 건데 그거를 곱해주면은 이 친구는 날아가게 될 거고 A랑 같이 겹치면서 A 컨주게이트에서 쟤는 날아가게 될 거고 이 두 식만 남아서 역시 얘도 뮤K만 남겨주고 아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좌변을 먼저 보면은 좌변은 이제 PK 플러스 1을 업데이트한 식을 알았으니까 그 업데이트한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주면은 얘는 또 두 개가 수직이어서 날아가게 되고 요 식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뮤K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써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과정은 타우를 이제 뮤K를 써갖고 좀 더 간추리는 형태인데 그래서 앞에서 구한 타우를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뮤K에 앞에서 구한 거 대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구했던 X랑 레지듀얼을 업데이트하는 식에 있는 요 뮤K를 지금 구해서 이제 모든 업데이트하는 식을 다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CG 알고리즘을 다 유도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 알고리즘을 한번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 CG는 최적화를 위해서 그레디언트의 개념을 활용을 하는데, 미지의 X가 있으니까 걔를 안 쓰고 원래 알고 있던 B라는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A를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A를 곱해주고 나니까 A 컨주게이트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말했듯이 A의 2분의 1제곱만큼 변환한 평면에서 변환한 평면 안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최적화된 루트로만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알면 되고, 거기서 보다시피 아까는 이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여기서 구한 뮤가 아까 스텝 사이즈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 뮤에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P 구했고 R 구했고 A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X가 없으니까 이제 X를 몰라도 이렇게 스텝 사이즈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CG라는 애는 얘가 SPD만 만족하게 되면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뭐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설정을 해놨다면은 그것만 만족하면 그냥 멈춰서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기존에도 그냥 빠른데 스팔스 할 때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저 이그젝트 솔루션이 아까 그림상에서는 옵티멀 X라는 그 점이 크릴로프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면은 걔를 유니크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를루프 스페이스에서 뭐 이렇게 A, B, A 제곱 B 쭉쭉쭉 해서 L-1B 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터레이션을 반복할수록 이 항들을 늘려갈 건데, 이거를 늘려가도 더 이상 디멘전이 증가를 하지 않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얘가 계산 과정이 왜 빠른지를 잠깐 보자면은,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구했던 식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형태인데, 보시면은 그냥 이 PK 업데이트하는 식은 뭐 어떤 벡터 더하기 스칼라 곱하기 벡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여기 있는 저 스칼라 값도 그냥 벡터랑 행렬의 곱으로 돼 있어서 행렬 곱하기 행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산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업데이트하는 식도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벡터 더하기 어떤 벡터 뭐 이것만 하면 돼서 간단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SPD만 만족한다면은 이 방법론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G의 컨버전스 레이트를 한번 알아볼 건데, 보면은 이 식에서 저 필기체로 쓴 K, 제가 컨디션 넘버를 뜻하는 건데 컨디션 넘버랑 관련이 있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K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컨디션 넘버가 증가할수록 여기 있는 루트 K분의 1은 감소를 할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까지 붙은 애는 다시 증가를 할 거니까 얘는 사실 이 컨디션 넘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넘버가 작을수록 더 빠르게 컨버전스 할 거고, 컨디션 넘버가 클수록 더 느리게 컨버전스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어떤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 범위에 맞게 n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 식에서 이제 원하는 이터레이션의 횟수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멈추면 되겠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릴로프 메소드 중에서 논싱귤러한 모든 행렬에서 적용할 수 있는 GM레스 방법이랑 SPD,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행렬에서 적용할 수 있는 CG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CG는
방금 말했듯이 이런 알고리즘식이 그렇게 있었고 그 알고리즘식을 보니까 계산 과정이 간단해서 조건만 만족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계산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시면서 네. 컨저게이트 그레디언트가 그레디언트 하면은 보통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 떠오르나요? GDM. 그레디언트 디센트 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혹시 그거 알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보신 적 있나요? 네.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둘이 컨저게이트 그레디언트랑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그거에 약간 좀 그걸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저희가 이해를 하기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라인 디렉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최적화된 점을 뭐 찾아간다거나 뭐 그런 맥락 좀 비슷한 점이 있죠. 네. 그런 거 혹시 좀 아시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생각이 나시는 걸 해주시죠. 음, 잠시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애가 어떤 그레디언트에서 그러니까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그게 사실은, 아이고, 어딨지? 여기 나와 있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지금 여기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과정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의 개념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서치 디렉션을 수직으로 만든다는 게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서 GDM이랑 굉장히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A를 곱해야만 하니까 A 컨주게이트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서 만든 게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좀 이렇게 이 정도의 관계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다면 혹시 피드백 주실 분 있으실까요? 어,
네, 그 별거는 아니고 간단히 할 건데 그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본 게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AX는 B라는 것의 솔루션을 그냥 이제 보통 구할 때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많이 구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A가 스팔스한 경우일 때는 분해를 하는 대신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왜냐면은 그럴 경우에는 A를 이제 통째로 매트릭스체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이제 분리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를 배웠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거를 일반적인 경우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통계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일단은 가장 생각하기 쉬운 확장은 이제 논리니어한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니 보통이 아니라 이번 세션에서는 리니어한 경우에 관해서 했지만은 리니어가 아니라 그냥 AX라는 행렬 형태가 아니라 어떤 논리니어한 함수 형태로 나타낼 때 그 함수식 또는 이퀘이션의 루트 그러니까 0인 지점을 찾는 문제 그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은 우리가 정말 대표적인 거 통계학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MLE 찾는 거. MLE 찾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이제 라이클리후드에 관한 식이 있을 때 그거를 미분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분해서 0이 되는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되는 지점을 찾는 문제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거고 어 근데 이제 논리니어해서 사실 리니어한 경우보다는 찾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그나마 찾기 쉬운 경우가 언제냐 하면은 그 함수가 이제 컨벡스한 형태일 때라고 많이 합니다. 논리니어하지만 이제 함수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딱 한 지점을 딱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테일러 익스텐션이에요. 어떤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퀘이션을 우리는 이제 원래는 AX 빼기 B는 0으로 나타냈지만은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바꿔가지고 GX는 0이다.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그게 0이 되게 하는 솔루션을 X라고 잡고요. 그 X 이 솔루션 지점에서의 X 값을 X 스타라고 놓고 그 X 스타에서 함수 값이 0이 될 텐데 그런데 그거를 어 현재는 이제 솔루션이 아니고 솔루션에 다가가고 있는 지점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한 지점에서의 X 값을 XK라고 놓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장을 테일러 익스텐션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나머지를 이렇게 이항해서 쓰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G에 대한 미분인데 요거의 인버스를 통해서 이터레이션을 한다 그런 형태로 쓰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왜 말했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AX는 B라는 그냥 뭔가 선형식을 푸는 거다 그렇게만 한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런 일반적인 식도 결국에는 똑같은 원리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가장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봐서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왜 안 바뀌지? 잠시만요.
제가 이제 저번 학기에 그 고급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 수업 들으면서 했던 과제인데요. 요런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리그레션 문제는 저희가 배웠었죠.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스 문제. 배웠었는데,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OLS 모델을 피팅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엡실론 1하고 엡실론 2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엡실론 1하고 엡실론 2에,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 코렐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요 XY 데이터가 IID를 만족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적인 데이터 같은데, 근데 사실 요 두 모델 사이에 잔차에는 코렐레이션이 있는. 근데 요거 데이터 자체는 XY 자체는 그냥 IID하게 뽑혔거든요. 그런데 다른 모델 사이에는 사실 코렐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미묘한 차이인데, 요럴 경우에 회귀 모델의 일반적인 가정 자체는 모델을 그냥 따로만 보면은 다 만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언뜻 보면은 OLS가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된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은 근데 모델 간에 보면은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외생 변수가 있어서 모델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했을 때, 요 모델 사가 해결 방법인데, 얘를, 이 두 모델을 이렇게 합쳐요. 이거 가만히 보면은 그냥 행렬로 그냥 합쳐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모델 1하고 모델 2를 그냥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얘네가 그냥 공통적인 미지수 베타 0, 베타 1, 베타 2를 가진다.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때 요 테일러 익스텐션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풀 때, 리스트 스퀘어 할 때, 여기, 요식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인버스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좀 배웠으니까 해시안이 아니라 요 X 트랜스포즈 X를 분해해서 해보자. 촐레스키 분해해서 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요렇게 합쳐놨기 때문에 X 트랜스포즈 X를 보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요 잔차를 이렇게 행렬로 써놓고 얘를 각각 베타 0, 베타 1, 베타 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퀘어가 아니라 렉탱귤러 매트릭스인 상황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그냥 인버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트랜스포즈 요거 해가지고 스퀘어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AX는 B가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수보다 식이 더 많기 때문에 얘를 A 트랜스포즈 X를 곱해서 스퀘어로 만들어줘서 에스티메이팅 이퀘이션을 푼다. 이런 개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구해진 베타 0, 베타 1, 베타 2의 분산이 이렇게 한 번에 구한 모델의 경우에 분산이 훨씬 작아진다. 이게 결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선형에만 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논리니어한 경우에 AX는 0이라는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어떤 이제 최적화 문제를 풀 때 그 최적화 문제의 솔루션이란 게 결국 문제의 목표 함수를 미분해서 0값을 찾는 그 문제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푸는 가장 일반적인 해법이 테일러 익스텐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도출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그런 것까지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칠게요. 네, 질문이나 추가 피드백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6주차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다들 짐을 다 싸고 계시네요. 네. 벌써 이제 ESC 30기 활동이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덥고 또 비도 많이 오는 날들에 매번 세션 와주시고, 또 예습 스터디 하랴, 정규 스터디 하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학기 중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이번 방학 세션에 대한 피드백, 구글 폼 올라와 있는 거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남은 방학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학기 세션 잘 한번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ESC 방학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